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서연을 잊은 적이 없었죠. 첫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0살 때 만나서 25까지 제 청춘 전부가 서연과 함께였습니다. 헤어진 이유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어요. 서연의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그때 저는 아직 학생이었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서연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죠. 하지만 마음속에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자꾸 서연과 비교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서연처럼 웃지 않는다. 서연처럼 따뜻하지 않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5이 됐죠. 형은 달랐어요. 저보다 3살 많은 형은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몇 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형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형이 워낙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소개하는 걸 미루다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어요. 형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부모님 도와드릴 것도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들어와. 우리 부모님이시고 저기 있는 게 내 동생이야.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서연도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을 깨물었죠. 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동생아 내 아내 서연이야. 서연아 내 동생 민준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닥였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 둘 사이에는 10년 전의 모든 기억이 흘러갔습니다. 첫 만남 첫 키스 함께 울었던 이별의 밤.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죠. 식사 시간 내내 저는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먹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은 신이 나서 서연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자기를 잘 챙겨주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이 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형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예전에 서연은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서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릴 뿐 거실은 조용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형의 아내라니 그것도 제 형의 아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건 악몽이겠지 내일 깨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겠지. 하지만 아침이 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서연은 이제 형수였어요. 절대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10년 전 헤어질 때 울먹이던 모습 그리고 형 옆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왜 하필 형이었을까요?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제 형과 결혼한 걸까요? 이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였죠. 형수 요리 실력이 좋으니까 저녁 먹으러 오래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형제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토요일 저녁 저는 형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이상하죠. 그냥 형 집에 놀러 가는 건데 이렇게 긴장할 일도 아닌데.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야 왔어? 어서 들어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데 부엌에서 서연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셨어요 오빠. 곧 준비 다 될 거예요. 오빠라는 호칭이 귀에 걸렸습니다. 예전엔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젠 오빠라고 부르네요. 형수니까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겠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은 맥주를 따르며 신나게 떠들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어떤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거든요. 자꾸 서연을 보게 됐어요. 서연은 음식을 나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말할 때도 조심스러웠죠. 형은 그런 서연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맨날 나 챙겨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진짜 복 받았어 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형이 화장실에 가자 다시 서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니, 민준아? 그 말투가 예전 같았어요. 형이 없을 땐 반말을 하네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너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잘 지냈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왜 형이었냐고, 왜 하필 제 형과 결혼했냐고.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형이 돌아왔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형은 계속 떠들었지만 저와 서연은 말이 없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재빨리 시선을 피했죠. 밤 10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형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나도 버리러 나왔어. 둘이서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준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니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서연은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죠. 차에 타서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저는 형과 서연을 피하려고 애썼어요. 형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댔죠. 바쁘다고, 약속이 있다고. 형은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저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이미 형과 서연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형이 물었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지. 나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렇게 가족이 다 모이니까 좋구나. 서연이도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야.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뿌듯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웃는 척했죠. 식사가 끝나고 형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온 급한 전화였나 봐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날은 왠지 피우고 싶더라고요. 한참 뒤 누군가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었어요. 저는 담배를 끄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걸었죠. 민준아, 잠깐만. 저는 멈췄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서니 예전에 맡았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똑같은 향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봤죠. 넌 아직도 나를 원망하니?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망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었어요. 원망 안 해.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집안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했어. 넌 아직 학생이었잖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형을 만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우연히 만났어. 형이 그때 내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어. 자주 보다 보니까 형이 나한테 관심을 보였고 나도 외로웠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팠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형과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형은 알아? 우리 사이를?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형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냥 우연히 너희 집안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민준아, 나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살아야 했어. 서연이 울먹였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을 원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복잡하고 답답했죠.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었어요. 야, 여기 있었구나. 뭐하냐, 둘이? 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와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담배 피우고 있었어, 형. 제가 대답했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불렀죠. 여보, 들어와. 아버지가 차 드시지. 서연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잠시 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연과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외로웠다고 살아야 했다고.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주말에 등산 가자는 거였죠. 저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주말 아침 저는 형이 정한 등산로 입구에 섰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형과 서연이 먼저 와 있었죠. 야, 왔어? 오늘 날씨 좋다. 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묶은 모습이 예전 대학생 때와 비슷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형이 앞서가고 저와 서연이 뒤따랐죠. 형은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새로 맡은 프로젝트 이야기. 저는 대충 듣는 척했어요. 1시간쯤 올랐을 때 형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형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죠. 부장님. 네, 지금요? 아, 그게 지금 등산 중인데.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형이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나 먼저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너희 둘이 올라갔다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이랑 단둘이 남는다고요? 형, 나도 같이 내려갈까? 제가 물었지만 형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너 등산하고 싶어 했잖아. 서연이랑 같이 올라갔다가. 서연아, 미안해. 동생 잘 부탁해. 형은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저와 서연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라갈까?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발걸음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가끔 다른 등산객들과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계속 조용했죠.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차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맑은 날이라 멀리까지 보였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았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저도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불행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나한테 잘해줘. 정말 잘해줘. 근데 나는 자꾸 너를 생각해. 형 옆에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너만 생각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서연아. 제가 부르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결국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이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깨가 축축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안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미안해, 민준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똑같아. 나도 너만 생각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숨기고 있던 걸 꺼낸 것 같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형의 아내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자.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제 품에 안겼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올 때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변한 것 같았어요. 선을 넘은 것 같았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일은 형한테 말하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리가 없죠. 형한테 말하면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요. 서연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선을 넘은 걸까요? 아직 안 넘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을 안았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따뜻함, 그 익숙함. 10년 만에 느낀 감정이었죠. 밤이 되자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미안하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등산은 어땠어? 형이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좋았어. 날씨도 좋았고. 서연이는? 형수님도 잘 올라갔어. 걱정 마.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가자.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형.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 생각났죠. 내 품에서 울던 서연, 저를 보던 그 눈빛. 그날 밤부터 서연한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문자였어요. 오늘 고마워.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나 너무 힘들어.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결국 답장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렇게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이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대담해졌죠. 보고 싶어. 서연이 보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죠. 나도. 제가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만나기로 했어요. 형 몰래 아무도 모르게. 평일 낮이었습니다. 형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오전 휴가를 냈고 서연은 외출한다고 했대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왔어? 내가 부른 거잖아. 저는 마주 앉았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준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안 돼.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나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누가 볼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형한테 미안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안하냐고요? 미안하지. 근데 내가 더 중요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그래. 형한테 미안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서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카페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든 걸 나눴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형이 퇴근하기 전에 서연은 집에 가야 했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다음엔 언제 봐? 서연이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죠.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 서연이 갑자기 제게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어요. 10년 만의 키스였죠. 서연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형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서연을 다시 만났다는 행복감. 두 감정이 뒤섞여서 정신이 없었죠. 그날 밤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일 시간 있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형이 말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연을 만난 바로 다음날 형을 만나야 한다니. 시간 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형 집에 간대. 서연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아. 형이 나한테도 말했어.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형을 배신하면서까지 서연을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옳든 그르든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마음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형수가 된 서연.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번 형네 집에 가면 서연을 마주쳐야 했거든요.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형의 생일에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연도 저도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형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도 필요한 것만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에는 저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어색한 정적이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지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느낌은 왔어요. 서연도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형수님도 힘드세요?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다. 예전엔 그냥 서연이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돌아올까봐 불안했어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형 올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만해요. 서연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넌 아직도 나를 원망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망하냐고요? 물론 원망했죠. 1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제 형이었으니까요. 그때 형이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형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뭔 얘기해? 재미있는 거? 아니 그냥 일상 이야기.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또 서연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형. 갈게요. 주말이 됐습니다. 형네 집에 갔어요. 형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서연은 주방에서 야채를 씻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왔어? 들어와. 형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넌 앉아있어. 금방 다 구워질 거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서연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형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와 서연은 대답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형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편의점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맥주가 떨어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다녀올게요.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형은 화장실에 있었어요. 거실에는 서연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서연이 뒤따라왔어요. 민준아. 서연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서연이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죠.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았을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형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자꾸 생각나. 우리 그때가.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형이 계신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너를 보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는 거 어떡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나오는 소리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형이 거실로 왔습니다. 민준아, 맥주 가져왔어? 네, 형.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형네 집에 가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모임을 빠지기도 했어요. 서연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을 보면 자꾸 흔들렸거든요. 1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형과 서연도 왔죠. 저는 최대한 서연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집안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옆으로 왔어요. 내가 할게. 넌 가서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집스럽게 옆에 섰어요. 결국 둘이서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난번에 이상한 말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잊어줘.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잊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았을까?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지금, 너 지금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글쎄요.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게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그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냥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때 형이 불렀습니다. 여보, 민준아, 뭐해? 케이크 자르자. 서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지금 갈게. 그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나도 그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형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야근도 자주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면 생각이 덜 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서연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왠지 모를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형수님, 어떻게 제 번호를? 형한테 물어봤어.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 급한 일이요? 만나자.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형수님, 우리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아. 근데 꼭 만나야 해. 부탁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 거기서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후 2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강물만 흐르고 사람들만 지나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연이었습니다. 민준아, 나 진짜 힘들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형이랑 사는 게 힘들어. 매일이 고통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형이 뭘 잘못한 건가요? 형이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형은 잘못한 거 없어. 형은 좋은 사람이야. 날 잘 대해줘. 근데 그게 더 고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형을 사랑하지 않아.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어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 너한테서. 너에 대한 기억에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한테 관심을 보였어. 그래서 받아들였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수님, 그 말하면 안 돼요. 왜? 사실인데. 나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 말에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럼 왜 떠난 거예요? 10년 전에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나한테 지쳐할 것 같았어. 우리 사이가 너무 평범해져 가는 게 싫었어. 그래서 먼저 떠난 거야.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결국 후회하고 있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수님,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형수님은 형의 아내고 저는 형의 동생이에요. 우리 사이는 이제 불가능해요. 알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너를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너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내 마음을. 저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민준아, 너는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요. 저는 형수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도 알았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거짓말. 내 눈이 말하고 있어. 너도 나를 아직 좋아한다고. 저는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형수님,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일어서려는데 서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솔직해져봐. 너 나 좋아하지? 저는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예전에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좋아해요. 아직도 좋아해요. 제 입에서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은 이미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숨이 쉬어져.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털썩 앉아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 감정을 인정해버렸는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한 번만 만나자. 딱 한 번만.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 몰래. 한 번만. 우리 둘이서만.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돼요. 왜?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형이 있잖아요. 형은 제 형이에요. 형을 배신할 순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 한 번만. 그 다음엔 정말 잊을게. 약속해.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과 단둘이 있고 싶다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위험한 약속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금기를 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칠막 들켜버린 비밀. 며칠 뒤였습니다. 형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죠. 서연이 그 날짜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문자로요. 이틀째 밤. 형 집으로 와.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형을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저는 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출장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형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하나? 하지만 손은 이미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어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불빛도 어두웠습니다. 앉아.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은 주방에서 와인 2잔을 가져왔습니다. 마실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술 안 마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긴장 풀려고. 서연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저는 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어요. 공원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막상 둘이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오늘만 생각하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전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금기를 넘어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제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형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낸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후회해야 하는 건 맞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자정이 넘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안 돼요. 늦었어요. 손을 빼려는데 서연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민준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잊어요. 없던 일로 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잊을 것 같은데. 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력해봐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서연이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서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었어요.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씻어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얼굴, 목소리, 손길. 모든 게 생생했어요. 형한테 미안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휴대폰에 형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 올래? 출장 끝나고 바로 갈게.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형을 만나야 해요. 어떻게 얼굴을 보죠?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네, 형. 갈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형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를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민준아, 왔어? 들어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거실에 있었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도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이 출장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적당히 대꾸했습니다.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이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고마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곧 들어올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민준아, 나. 서연이 말을 이으려는데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어제 어디 있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집에 있었는데요. 왜요? 형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제가 형네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이건. 형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알았어? 이 새끼가 어제 왔었다는 거?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왜 왔어? 내가 없을 때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저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형.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형이 비웃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너희 둘이?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소파를 발로 찼습니다. 미친 새끼들.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욕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내 동생이랑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형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한 대 맞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내 동생이야.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날 이렇게 배신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형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형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형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용기가 없었어요.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형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형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회사도 가지 않았어요. 휴가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서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형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민준아, 서연이랑 이혼하기로 했다. 부모님한테는 성격 차이라고 말했다. 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형제로 지낼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 생각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겠지만 우리 사이는 끝이다. 잘 살아라. 편지를 읽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형이 저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서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 이혼해. 서연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알아요. 형한테서 편지 받았어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서연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왜?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서연 씨도 잘못 만난 거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이야? 네, 이렇게 끝이에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저도요. 사랑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형한테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도 않았죠. 저는 포기했습니다. 형은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보지 말기로 했잖아요. 알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나 다시 시작하려고. 새로운 곳에서. 좋은 선택이에요. 너는? 저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을 순 없으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잘못 만난 걸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후회 안 해. 너를 다시 만난 것.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 건 맞는데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타이밍이 안 맞았어. 1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이야. 네. 안녕히 가세요. 서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연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형도 없고 서연도 없는 삶을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예요.
아물지 않더라도 익숙해질 거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우편함에 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보낸 거였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기억하지 못해 다행이야. 내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널 지운 거니까.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어. 잘 지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마이너스 서연.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서연 씨 보호자신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요.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했어요. 서연이 방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고가 난 거죠? 면회할 수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부르자 서연이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사고 났다고 연락 왔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가. 날 신경 쓰지 마. 무슨 소리예요? 다쳤잖아요. 일부러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일부러 사고 낸 거야. 죽고 싶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형이랑 이혼하고 너도 날 떠나고. 혼자가 된 게 너무 무서웠어.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절대로. 서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연을 자주 만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갔어요. 형한테 들킬까 두려웠지만 서연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데리러 갔어요.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일단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저는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집에 있어요. 일단 상태 좋아질 때까지만.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네. 혼자 두기 무서워요. 그렇게 서연은 제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날 받아줘서. 버리지 않아서. 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잘 될 수 있을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죠.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사랑해.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잘못에서 시작됐어요. 형을 배신하고 도덕을 저버리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형이 알게 되면 더 큰 파국이 올지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등을 돌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편함에 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아파트 앞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서연이를 숨기고 있다는 거 알아.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우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거 봐요. 서연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발신인이 없어요. 우리 둘 다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릴 감시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날 밤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에 전화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 민준아, 너 지금 서연이랑 같이 있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누가 사진 보내줬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끝까지 날 배신하는구나. 좋아. 이제 정말 끝이다.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 너희가 뭘 했는지. 형,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서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거든요. 아침이 됐습니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형도 온다고 했어요. 저는 서연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형한테 들었다. 내가 서연 씨랑 그런 사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형수를, 형의 아내를. 죄송해요, 어머니. 형이 비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넌 내 동생이었어.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아,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 내 얼굴 보기 싫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가족도 형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차에 타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이에요. 이제 어떡하지?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죠.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서연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여기 떠나자. 어디로요? 아무데나.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과거를 지울 수 없으니까요. 좋아요. 떠나요.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죠.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또 발신인이 없었어요. 뜯어봤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너희의 죄는 따라다닐 거야. 행복할 자격이 없어. 저는 편지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것 같았어요. 형이었죠. 끝까지 저희를 괴롭히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떠날 거니까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서의 삶은 이제 끝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익숙한 도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한테서였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받아봐. 마지막 일지도 몰라.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민준아, 어디 가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냥 잠깐 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짐 싸서 떠나는 거 알아? 동네 사람이 봤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형. 떠나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형이 비웃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너희 죄는 안 사라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너 후회 안 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요. 형한테 이런 짓 한 거. 진심으로 후회해요. 하지만 서연을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어요. 그래. 알겠어.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형. 죄송해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통화였으니까요. 서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면 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죠. 여기서 살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숙소를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리 둘이 있으면 됐으니까요. 짐을 풀고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나랑 함께 해줘서.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에 두고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죠. 하지만 과거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였어요. 발신인 없는 편지였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죠? 뜯어봤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희가 바닷가를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찍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너희가 어디 있든 찾을 거야. 곧 만날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것 좀 봐요. 서연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가 우리 따라온 거야? 형인 것 같아요. 설마. 여기까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창밖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 형이 저를 보더니 걸어왔습니다. 찾았다. 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따라왔어. 이제 알았으니 돌아가세요.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무슨 말이요? 형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서연과 형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행복했었어. 근데 너 때문에 다 망가졌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 죄송하다고 다야? 넌 내 인생을 망쳤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형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너 진짜 서연이를 사랑해? 네, 사랑해요. 얼마나? 저는 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목숨 걸 만큼이요. 형이 비웃었습니다. 목숨 걸 만큼? 웃기네. 그럼 증명해봐. 무슨 뜻이에요? 형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형 뭐 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 만큼 사랑한다며? 그럼 날 죽여봐. 그럼 믿어줄게.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쳤지. 나 지금 미쳤어. 너희 때문에 미친 거야. 형이 칼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였어요. 형 안 돼요. 저는 달려들었습니다. 형이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어요. 둘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몸에 꽂혔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형도 아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배에 칼이 꽂혀 있었어요. 서연 씨.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서연을 붙잡았어요. 왜 왔어요? 왜? 걱정돼서 왔어. 서연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형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이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버텨요. 서연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망가진 거 없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서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을 실었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형도 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와 형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환자분 위독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형도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말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죽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어요.
며칠 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촐했어요. 가족들만 왔습니다. 형과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어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서연의 사진이 걸렸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형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칼을 꺼낸 게 잘못이야. 내가 서연이를 죽인 거야. 저는 천천히 형을 돌아봤습니다. 형도 울고 있었어요. 형도 잘못 없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야죠. 어떻게든. 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형제로 지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형제로요? 가능할까요?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어. 기다릴게. 형이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갔어요. 저는 다시 서연의 사진을 봤습니다. 잘 가요, 서연 씨. 저도 꼭 갈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서연의 목까지 살아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서연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향기가 났습니다. 서연의 향기였죠. 저는 옷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픔은 조금씩 무뎌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고 있어요. 나도 그래. 그냥 살고 있어.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 만에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서연이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서연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래. 사랑했을 뿐이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형 미안했어요. 진심으로요. 나도 미안해.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꽉 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의 기일이었습니다. 납골당에 갔어요. 꽃을 가져갔습니다. 서연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잘 지내요? 저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아직도 당신 생각나요? 매일같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형도 잃을 뻔했고 가족도 잃을 뻔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당신을 사랑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만 이렇게 끝난 게 아쉬워요. 우리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평범하게 사랑할 수도 있었는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섰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잘 있어요, 서연 씨. 사랑했어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앞으로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사랑은 때로 독이 됩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아프게 하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평생요.